제2장. 어두운 무대 위에 스크린에 푸른 장미의 영상이 비친다. 점차 로라의 모습이 눈에 띄게 뚜렷해지고 스크린이 사라진다. 음악이 작아진다. 로라는 다리가 휘어진 작은 탁자 옆 우아한 상아빛 의자에 앉아있다. 엷은 보랏빛 천으로 된 화장복을 입고 있다. 머리는 앞 이마에서 뒤쪽으로 리본을 매고 있다. 수집품인 유리 동물들을 정성껏 닦으며 광을 내고 있는 중이다. 아만다가 비상구 계단에 나타난다. 그녀가 층계를 올라오는 소리에 로라는 기겁을 하여 유리 수집품을 씻고 있던 그릇을 황급히 치운다. 그리고는 타이프라이터의 자판 도표 앞에서 마치 거기에 정신이 빠져 있는 것처럼 경직되어 앉아 있다. 아만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다. 층계참까지 올라온 그녀의 얼굴에서 읽을 수 있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절망적이며 그러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우스꽝스러운 표정이다. 그녀가 입고 있는 외투는 흔한 싸구려이거나 모조품인 벨벳처럼 보이는 천이고 역시 모조품인 모피의 깃이 달려있다. 그녀의 모자는 5, 6년 정도 된 것으로 1920년대 후반에 유행했던 소름 끼치는 종 모양의 것이다. 그녀는 니켈 고리가 달리고 이름의 첫 글자가 새겨져 있는 큼직한 검정 에나멜 핸드백을 움켜쥐고 있다. 이것이 그녀의 정장으로서 애국 부인회 회의에 참석할 때 입는 차림이다. 집안에 들어서기 앞서 문틈을 기웃거린다. 입술을 사려물고 눈을 크게 떠 치켜보고 고개를 젓는다. 그러고는 방문 안으로 천천히 들어간다. 로라는 아만다의 표정을 보고는 불안스러운 몸짓을 하며 입술에 손을 얹는다. 로라, 이제 오세요. 엄마, 난 지금껏... 그녀는 불안한 몸짓으로 벽에 붙어있는 타이프라이터의 자판 도표를 바라본다. 아만다는 닫힌 문에 기대어 선 채 괴로운 표정으로 로라를 응시한다. 아만다, 또 속여? 또 속일 셈이냐? 그녀는 천천히 모자와 장갑을 벗으면서 로라에게 감미롭고 고민스러운 시선을 계속 던지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모자와 장갑을 짐짓 마룻바닥에 떨어뜨린다. 로라, 불안에 떨면서 애국 부인회는 어땠어요? 아만다는 천천히 핸드백을 열고는 멋진 흰 손수건을 꺼내어 품위 있게 흔들어 펴서 우아하게 입술 근처로 갖다 댄다. 엄마, 부인회 회의에 안 가셨어요? 아만다, 힘없이. 안 갔다. 안 갔어. 그러고는 야멸차게. 힘이 없었다. 애국 부인회에 사실은 갈 용기가 없었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한평생 처박혀 있을 생각이 굴뚝 같았어. 그녀는 천천히 벽으로 가서 타이프라이터의 자판 도표를 뜯어낸다. 그녀는 잠시 도표를 손에 들고 잔잔하고 슬픈 표정으로 도표를 들여다본다. 그리고는 입술을 깨물며 도표를 두 조각으로 찢어버린다. 로라,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엄마, 왜 그러세요? 아만다는 그레그 속기 문자의 도표에도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엄마, 왜 그러는 거예요? 아만다, 왜 그러냐고? 몰라서 묻니? 너 지금 몇 살이지? 로라, 아시면서. 아만다, 난 네가 다 큰 애인 줄 알았어. 한데 내 생각이 틀렸던 모양이다. 그녀는 소파로 가서 푹 주저앉더니 로라를 째려본다. 로라, 엄마,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아만다는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군다. 열을 셀 동안이나 그대로 있다. 아만다. 글쎄 이 노릇을 어쩌지? 우린 어떻게 된단 말이냐? 우린 장차 어떻게 되는 거냐고. 로라.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아만다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서 다시 손수건을 꺼내 코와 입에 댄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아만다.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다. 난 그저 당황했을 뿐이야. 하도 기가 차서 그런다. 로라. 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요. 아만다. 너도 알겠지만 난 오늘 오후에 애국 부인회에서 임원에 취임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있길래 루비캄 실업학교에 들렀지. 네 선생한테 네가 감기에 걸렸다는 얘기도 하고 네 성적도 알아볼 겸해서. 로라. 어머. 아만다. 타이프라이터를 가르치는 선생을 찾아가 네 엄이라고 말했어. 그런데 널 모르더구나. 강사 선생 말이 윙필드라는 학생은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 난 그럴 리가 없다고 우겼지. 정월 초부터 분명히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말이다. 선생이 묻더구나. 며칠 다니다가 그만둔 그 수줍어 하던 여학생 말입니까? 하고 난 내 딸 로라는 지난 6주일 동안 매일 학교에 다녔는데요? 라고 대답했다. 선생은 잠깐만요 하더니 출석부를 가져오셨어. 틀림없이 네 이름이 적혀있긴 하더라. 네가 장기 결석이라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판단했다는 거야. 아닙니다. 착오일 거예요. 기록이 잘못되었을 겁니다. 난 계속 우겼다. 그러자 아니에요. 이제 확실하게 생각이 나는군요. 그 학생은 손이 떨려서 자판을 제대로 치지도 못했죠. 처음 속도 테스트를 했더니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화장실로 떠매고 갈 정도였죠. 그날 이후 그 학생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 집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를 안 받더군요. 하는 거야. 아마 내가 이 실물을 선전하며 페이머스 바르 백화점에서 일할 때 걸었던 모양인가 보다. 그녀는 두 손으로 브레이지어를 가리킨다. 아이고, 난 다리에 힘이 쑥 빠져서 주저앉고 말았다. 그랬더니 냉수를 갖다 주더구나. 수업료 $50도, 우리들의 미래의 계획도, 너에게 건 나의 꿈도 희망도 깡그리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어. 로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거북한 자세로 일어선다. 그리고는 축음기 옆으로 가서 태엽을 감는다. 뭐라는 거냐? 로라. 로라는 손잡이를 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아만다. 학교를 가는 척하고. 그래, 어딜 쏘다녔지? 로라. 그냥 아무데나 걸어 다녔어요. 아만다. 거짓말 마. 로라. 정말이야. 아무데나 그냥 걸어 다닌 거라고요. 아만다. 걸어 다녀? 그냥 걸어 다녔단 말이지? 이 추운 겨울에 일부러 폐렴에 걸리려고 미리 처방을 썼구나. 얇은 외투를 입고서 말이다. 도대체 어디 갔었냐고. 로라. 이곳저곳 대개는 공원이었어요. 아만다. 감기에 걸린 뒤에도? 로라. 둘 다 싫은 일이었지만 학교에 나가는 것보다는 그게 나았어요. 난 학교에 돌아갈 수 없었어요. 난 교실에서 쓰러졌다고요. 아만다.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5시가 넘도록 공원을 거닐었단 말이니?
네가 루비캄 실험 학교에 다니는 걸 믿도록 하려고 말이지. 로라.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때로는 몸을 녹이려고 실내에도 들어갔었으니까요. 아만다. 실내에 들어갔다니. 어디 말이냐? 로라. 미술관에도 갔고 동물원의 조류 사육장에도 갔죠. 난 매일 펭귄을 구경했어요. 어떤 때는 점심까지 거르고 펭귄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영화관에도 가고요. 요새는 오후 태반을 식물원에서 보냈어요. 왜 있잖아요. 열대지방 꽃나무를 키우는 거대한 온실 말이에요. 아만다. 날 속이려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니? 날 속이려고? 로라는 시선을 떨군다. 왜 그랬니? 로라. 엄마가 낙심하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낙심할 때 엄마 표정은 미술관에 있는 마리아상 같으니까요. 아만다. 뭐? 로라. 엄마의 그런 표정을 차마 볼 수 없었어요. 아만다. 절망적으로 커다란 핸드백을 매만지며. 그럼 앞으로의 인생은 어떡할 셈이지? 집안에 처박혀 지나가는 축제 행진이나 구경하고 있을 거니? 유리 동물이나 만지작거리면서? 네 아빠의 슬픈 추억을 고통스럽게 되새기게 하는 저 낡아빠진 추금기나 죽을 때까지 들고 있을 거냐? 그렇게 청승을 떠니 직업을 가져보기 싹수가 노랗다 노래. 먹지도 않고 최양격이로구나. 힘없이 웃는다. 이제 남은 길은 남한테 의존하는 도리밖에 없겠구나. 변변한 직업 하나 가지지 못하는 미혼녀의 신세를 난 너무나 잘 안다. 남부에서 살 때 그런 비참한 꼴을 실컷 보아왔어. 여동생의 남편이나 올케한테 얹혀 찬밥을 얻어먹고 사는 노처녀들. 쥐덫 같은 코딱지만 방에 처박혀서 어쩌다가 친척이 방문 한번 해주고 평생 동안 눈칫밥이나 얻어먹고 사는 둥지 없는 새와 같은 여자의 신세 말이다. 그것이 우리가 꿈꿨던 미래의 상이란 말이냐? 내가 보기엔 그것이 유일한 길이구나. 그녀가 잠시 멈춘다. 그렇게 즐거운 길은 아니겠지? 안 그래? 그녀가 다시 잠시 멈춘다. 그야 시집가는 처녀들도 있기 하지만. 로라는 신경질적으로 두 손을 꼰다. 너 좋아하는 남자도 없니? 로라. 왜요? 전에 한 사람 있었어요. 일어선다. 조금 전에 우연히 그 사람 사진을 보았지만요. 아만다. 약간 관심을 가지며. 그 사람이 준 사진이니? 로라. 아니요. 학교 영감 속에 있었어요. 아만다. 실망해서. 난 또 귀가 번쩍했지. 고교생 말이로구나. 로라. 네, 그래요. 이름은 짐이에요. 로라는 휘어진 탁자 위에서 묵직한 연감을 집어든다. 여기 펜잔스의 해적들에 나와 있어요. 아만다. 관심 없이. 뭐라고? 로라. 상급반 학생들이 공연한 오페레타 말이에요. 목소리가 정말 훌륭했었죠. 우린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대강당에서 행사가 있을 때면 통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곤 했어요. 이건 토론대회에서 우승컵을 탄 사진이에요. 이 웃는 얼굴 좀 봐요. 아만다. 무심히. 아주 쾌활한 성격이었나 보구나. 로라. 날 푸른 장미라고 부르곤 했어요. 아만다. 왜 널 그렇게 불렀지? 로라. 폐렴에 걸렸을 때 일이었는데 결석했다가 다시 학교에 나갔더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플로로시스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그는 내가
블루로즈라고 말한 걸 잘못 알고 날 푸른 장미 아가씨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뒤부턴 줄곧 날 그렇게 불렀어요. 날 만날 때마다 안녕, 푸른 장미 이렇게 소리치곤 했어요. 어울려 다니는 여학생이 있었지만 난 무관심했거든요. 에밀리 마이젠바흐라는 애였죠. 에밀리는 우리 학교에서 옷을 가장 잘 입는 애였어요. 그래도 난 그녀를 성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소식란을 보니까 그들은 약혼했더군요. 6년 전 일이죠. 아마 지금쯤은 결혼했을 거예요. 아만다. 직장 생활에 맞지 않는 처녀들은 참한 신랑감을 만나 결혼해버리는 게 상책이야. 다시 활력을 되살려 일어서며. 이왕 지사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얘야, 너도 그렇게 돼야 돼. 로라는 놀라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웃는다. 그녀는 잽싸게 유리동물 하나를 집는다. 로라. 하지만 엄마. 아만다. 왜? 남편의 사진 쪽으로 간다. 로라. 겁먹고 사과하는 듯한 목소리로. 난 절름발이잖아요. 아만다. 그거 무슨 철딱서니 없는 소리냐? 로라. 다시는 그런 말을 입에 담지 말라고 했잖아. 어? 넌 불구가 아니래도? 좀 어색할 뿐이지. 그것도 얼핏 봐서 눈에 띄지도 않아. 사람이란 그런 약점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메우기 위해 다른 면에 노력을 해야 하는 법이란다. 뭐니 뭐니 해도 매력이 제일이란다. 그리고 명랑쾌활하고 매력만 있으면 돼. 그것이 바로 네가 할 일이란다. 그녀는 다시 사진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래도 네 아빤 그것만은 잔뜩 갖고 있었지. 매력만은. 장면은 서서히 사라진다.